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예정자들 사이에서 최근에 17억 아파트 종부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이어도 집주인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가 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 말도 많고, 또 차기 대권 주자들은 이와 관련해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를 바랬었는지 궁금해지면서요, 왜 세 부담은 국민이 져야 하는지, 바로 이 지점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건 아닌지, 자, 이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네네. 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 거주자 10명 중에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종부세 등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 중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더 컸다고 하던데. 예. 예, 이게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이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그 2009년도에 예. 이게 이제 9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렇죠. 예. 이 국세청 자료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우리가 2009년도에는 한 6만 7천, 그리고 이제 2010년도와 11년도에는 한 8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는 한 5만 명대까지 좀 떨어졌다가, 예.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다가, 예. 올해 한 30만 명 가까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4년 동안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한 4배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체 종부세 대상 중에서 보통 10명 중에서 한 4명이 1주택자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중에서 6명이 1주택자래요. 예. 근데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1주택자가 60%가 넘다 보니까, 예. 이게 1주택자들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네. 실거주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종부세까지 떠안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보통 뭐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한 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자기 집을 두고 뭐 전세를 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집이 한 채뿐인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공시 가격이 사실 더 매년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공시 가격이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 이게 뭐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부과한다는 이 종부세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처럼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부세의 기준도를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른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연동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쉽게 좀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회장님?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종부세가 12억으로 정해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부동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5% 올랐다.
그럼 종부세 기준을 5%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가면 예, 예. 지금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비례해서 올라가는 네네. 그 비율에 비례해서. 네네. 자, 일단 그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작년 12만 명에서 올해 13만 2천 명으로 늘었지만은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 48만 명 가운데 29만 명이 1주택자라고 하던데요. 네네. 아마도 이제 그 이유는 주택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할 텐데. 네.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 급등의 책임을 국민이 다 오롯이 져야 한다는 게 이게 좀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종부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 공시지가, 이제 정부에서 정한 이제 가격, 그다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 그다음 이제 종부세율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주로 이 다주택자나 결국은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이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서울에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하게 되면 예. 보통 뭐 두 채 갖고 있으면 그 1억이 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이제 2%에게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조세 정의에 맞는지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재벌 회장에게 50%의 세금, 전 재산의 5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예. 0.00001%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예. 괜찮다라는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거 설명을 할 때도 예. 전체적인 종부세의 구조라든가 국민들의 정서를 좀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국토 보유세. 뭐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 보유세를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되면 이제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 국민이 반대하면 도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뭐 물론 이제 국민의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면 민주주의거나 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 모든 정의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뭐 쌀값을 올릴까 내릴까 국민 투표를 하게 되면 내린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되게 적절하게 또 비유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물론 이제 공공재나 어떤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 자본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 토지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태백산에 뭐 수백만 평의 땅을 갖고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년 국토보유세가 나오면 뭐 10%의 국토보유세를 낸다 그러면은 10년이면은 인내를 국가에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죠. 자, 뭐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1주택 여부와 이 각종 공제 혜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적용 대상이 제각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공제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 사실 뭐 이 공제 내용들은 세법이 이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뭐 과세 기준이 6월 1일 날
현재 주택과 토지를 이제 인별, 사람별로 합산을 해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 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겨지는데, 근데 이제 종부세는 이제 그 연령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 퍼센트가 많이 달라요. 보통 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60세에서 65세가 되면 20% 공제를 해주고, 예. 70세가 되면 30%, 70세 이상이 되면 50%가 이제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예. 또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보통 뭐 10년 이내면 20%, 15년 이상이면 15%,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연령과 보유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공제치가 한 80% 정도 돼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이제 종부세가 최대 5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아,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건 뭐 조세의 어떤 형평성이나 조세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회장님, 네. 1주택자의 종부세는 약과에 불과하고, 네. 2주택자라면은 종부세 부담은 뭐 엄청나던데,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세금 폭탄을 넘어서 벼락 맞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사례까지 좀 있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일부 그 종부세 폭탄을 맞은 분들은 이제 뭐 재산 강탈이다라는 표현을까지 써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들이 2주택자나 3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가 70 대책을 발표할 때 세율을 보통 이제 배로 2배 가까이 이제 이 세율을 인상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그 1가구 1주택보다 좀 이렇게 이제 뭐 아파트 두 채를 합쳐서 25억 원짜리 다주택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종부세 고지액이 보통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난대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2배가 아니고 23배요? 예예. 이야.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건 조금 조정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2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과 5억짜리 주택을 4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억짜리 4채가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예예예. 그래서 이제 뭐 20억을 나누어서 5억 원짜리 한 채에 살고 이제 다른 5억 원짜리 3채는 이제 임대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4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문제인가. 이 사람들은 이제 임대 소득을 따로 내거든요, 세금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5억 원짜리 3개를 이제 전세를 주고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다주택자들이 국가 경제에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죠. 자,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를 할부로 끊고 네. 월세를 올려서 종부세를 나중에 낸다는 그런 웃지 못할 사연까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종부세 폭탄으로 인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월세가 급등하겠고, 네네. 그로 인해서 결국 피해 보는 건 또 최종적으로는 세입자하고 서민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회장님? 예?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학 원론에 나오는 조세의 증가 효과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 세금을 임차인에게 증가하는 효과들은 나타난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사실 이런 현상들이 매물도 증가하고 이 전월세 가격들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증가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제 서울에서 보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추가로 받는 거래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준전세 있잖아요. 보증부 월세. 예. 이런 것들이 올해 한 2만 6천 건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월세를 받는 전세 계약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한 40% 정도까지 예.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세금들이 가파르게 인상이 되면 이 무주택자인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회장님, 예. 부동산 우리 저 서진용 회장님처럼 네. 기관에도 다 전문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네. 최종적으로는 무주택자하고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을 불보듯 뭐 계산해 보면 다 아는 전문가분들일 텐데. 네. 그런데 왜 정책을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을 좀 하더라도 이게 왜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거죠? 왜? 네, 이게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게 되면 이 사회를 좀 양분화시켜서 이 지지 세력을 누가 많이 이끌어내느냐. 예. 과 사실 집권의 관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라는 주장들이 일단은 표가 되는 거죠. 표심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예, 그렇죠. 예. 아니, 표심 때문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저기 서민들은 뭐 저 유권자 아닙니까? 서민들은 예. 이제 당장 나에게 닥쳐올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닥쳐오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럼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네. 저기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죠, 윤석열 후보. 네. 부동산의 재산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했는데 네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윤 후보가 결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종부세나 재산세를 낮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느꼈어요. 1주택자에 한해서. 예. 그다음 이제 종부세는 사실 뭐 위헌의 문제라든가 이중과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산세의 어떤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금이 이제 한번 정해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체계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제 동시에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이 국가 재정 조세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완화를 하게 되면 세액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부자 감세라는 또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저 회장님. 네. 부동산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부자들만 사고 파는 동산에서 부자동산, 부동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서동산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지금 용어 자체도 좀 바뀌어가면서 좀 크게 이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판을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제 그 모든 국민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어떤 원대한 계획보다는 그렇죠.
나머지 90%는 시장에 맡기고 주거 취약계층들은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예, 예. 그분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누어서 가야만 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영구주택, 그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회장님께 이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